자신 있는 연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자신감이 있는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확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쭉 끌고 나가는 힘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데 여러분 몇 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뭐 길어야 4분, 뭐 해봤자 5분 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확정을 지어 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게 됐을 때 이런 의구심이 또 들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아무리 확정을 지어 놓는다 한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확정을 지은 것처럼 움직이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그러한 기운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기운으로 움직이는 사람과의 차이는 오디션에서는,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작용이 너무나 크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정을 지어 놓고, 그래서 이제 확신의 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신감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대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정답에 대한 확인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인즉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디렉을 받는 입장에선 상관이 없지만, 그걸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장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하는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나만의 답을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놔 줘야 돼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에서 이 인물을 맡았을 때 이 인물의 이 장면을 해석했었던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내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맞나요?'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 인물을 이렇게 연기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라고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우스갯소리로, 연기 얘기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즐겁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것들을 근거로 지금 이 대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질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인물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유라고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는 연기를 펼치게 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디벨롭을 시켜 나가다 보면 확신에 차 있는 것들이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상태에서 무대를 펼치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무대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될 때, 나를 평가하는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유를 만들고요. 그 이유가 뭘 근거로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으셔야 되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켜 나가면서 확신에 찬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심사위원분들이,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제 경험상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이제 어떠한 근거로 이 캐릭터를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연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자체가 희곡 안에서 우리는 분석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뭔가가 좀 허술할 수 있지 않느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외부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펼치실 때에도 어떠한 상당한 자율도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의 근거가 있다면요. 근데 연극영화과 입시에서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유라 선생님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바램이나 나한테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바램이나 그거를 가지고 그냥 연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이 인물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나만의 확신과 나만의 근거, 나만의 이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내가 맡은 임무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마음으로 막 펼쳐 보일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이때 동안 해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죠.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를 또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제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씨가 생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려면 여러분만의 근거를 가지고 근거 있는 자신감 속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물이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경위들의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얻으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연기를 해나가시는 그 모습이 맞다 틀리다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혼자 켜셔서 그러한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공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시련에 나오는 존 프락터를 연기를 한다. 그러면 의자에 앉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의자에 앉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이 촬영이 잘 될 테니까 핸드폰으로 하나 거치를 하시고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내가 특정한 어떠한 인물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 난 뭘 할 건지 내가 거길 왜 갔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나로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에 다 대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인물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인물이 되어야만 한다고. 우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우린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하죠. 연기 노트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메소드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소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펼치는 중입니다. 그냥 어떤 감으로, 그냥 단순한 뭐 몰입으로, 집중으로 그런 것들은 질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능으로 연기를 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인물의 언어를 내가 어느 정도 몸에 익혔고 그 인물에게서 마치 나타나는 것 같은 반응만을 연기하게 된다면 그 본능은 과연 그 인물에 대한 본능인지 나에 대한 본능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나 꼭 거치를 하시고요. 누가 도와주면 더 좋고요. 질문지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셔도 좋고요. 2인 1조로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셔서 상대방이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져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존 프락터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에비게일에게 처음으로 마음이 갔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은 세일런 마을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페리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에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실연에 나오는 에비게일을 연기를 해야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언제 존 프락터가 당신에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나요? 엘리자베스는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요? 이렇게 그 인물에게서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희곡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여러분이 알아줘야만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본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어,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겠구나라고 이제 알아줘야 하는 정보들이 있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뭐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의 키는 이렇고 이 사람의 나이는 이렇다, 이렇게 책에 그냥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냥 정보로.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하는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알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연기하는 인물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독백 연기가 막혀서 뭔가 굉장히 헤매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인물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이유를 근거를 삼아서 자신감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 반드시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학생분들을 앞에 딱 이렇게 앉혀 놓은 다음에 분위기를 잡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명도 조금 이렇게 만져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딱 세팅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질문을 두두두두두두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내가 대답을 못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만큼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알아나가기 위해서 책을 또 펼쳐볼 수도 있고, 그 인물에 대해서 또 그만큼 또 알아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근거로 내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대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마구마구 또 발견을 하면서 연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2달 동안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배우들도 이제 처음 대본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연출님이랑 상의도 하고 상대 배우하고 이런저런 씬들도 만들어 나가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묻혀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사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얼만큼 내가 묵상을 했고, 그 묵상의 깊이 정도가 얼마만큼의 깊이가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의 폭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도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인물의, 내가 아닌 그 인물의 언어를 외웠고 그 인물의 언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연기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은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반응이라는 걸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인물이 해 나가는 반응이겠느냐, 아니면 이제 내 본능으로 의해서 나타나는 나의 감정적인 어떠한 결과물이냐,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본을 다 외워서 그 인물의 언어를 입은 거라면 너무나 잘하셨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시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물을 알아나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인물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듯이, 여러분의 소개를 하듯이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내가 정말로 이 인물로 분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책임을 꼭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모든 정보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앞에서 보면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2차 질의응답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1시간 내내 질의응답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적도,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모두 했었습니다. 대본에는 인물이 어,
우리가 이제 인물을 딱 파악을 할 때 대본을 통해서 알아줘야 하는 정보가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또 힌트를 더 드리자면 그 인물의 백그라운드를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 성장 과정 중에서 그 인물의 백그라운드가 그의 성장에 어떻게 관여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 나가 보셨으면 좋겠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중요하고, 그 근거는 질문을 통한 이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연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인물을 알아간다는 그 재미를 꼭 어,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시다 보면 대학교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명히 무대 위에서 어, 박수를 받는, 그리고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작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작품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아주 열렬히 막 연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연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연기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작업입니다. 말을 더듬는 거 보니 항상 즐겁지만 않은가 보네요. 네. 자, 그러면 줄여야겠네요. 자, 이제. 네. 그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